냉장고가 없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하는데요. 상상할수록 좀 끔찍하더라고요. 아마 갓 잡은 생선이나 이제 막 도축한 고기가 아니라면 신선함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대부분의 식재료를 소금이나 식초에 절여 먹거나 말려 먹겠죠. 냉장고는 가장 필수적인 가전 중 하나입니다. 에어컨 없는 여름도 상상하기 싫지만은 전 냉장고가 없는 게 더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요. 사실 우리는 냉장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돈슐랭에서 가전을 다룬 건 처음인데요. 그 어떤 음식보다 이 냉장고야말로 우리 식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냉장고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두 편으로 나눠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왜 냉장고를 만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얼음의 탄생입니다. 냉장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냉장고는 천연 얼음을 대체하기 위해 탄생했거든요. 음식은 차가운 상태에 두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주 먼 옛날부터 알고 있던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움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었죠. 차가움이나 냉기라는 건 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가운 공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라 열을 제거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식을 차갑게 만들 때는 만만하게 썼던 게 얼음이었어요. 강이나 호수에서 얼음을 캐서 창고에다 보관을 했죠. 동양의 빙고, 서구의 아이스하우스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얼음 창고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주로 이용했습니다. 귀한 재료였으니까요. 이때만 해도 얼음은 식품을 보존하는 목적이 아닌 그냥 얼음 자체를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셔벗을 만들 때 쓰거나 열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죠. 이 얼음이라는 아이템이 산업화된 건 19세기 들어서부터입니다. 미국의 사업가 프레드릭 튜더라는 사람이 카리브해가 있는 쿠바로 여행을 가는데요. 여기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단박에 얼음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의 얼음을 가지고 와서 팔면 돈이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근데 모두가 이 아이디어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이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거든요. 매사추세츠에서 카리브해까지는 배로 한 달이 걸립니다. 그땐 냉동 설비도 없을 텐데 얼음은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얼음이 녹으면 같이 실은 화물은 다 젖겠죠. 배 밑에 얼음이 녹아 물이 고이면 이건 또 이것대로 침몰 위험이 있고요. 그래도 튜더는 일단 이 사업을 해보려고 얼음을 싣고 갈 배를 빌리러 다닙니다. 그런데 화물선들이 전부 거절을 해요. 이 정도면 포기할 만도 한데 튜더는 그냥 배를 사버리기로 하죠. 1806년 얼음을 채운 튜더의 화물선이 프랑스 대형인 마르티니크 섬으로 출항을 하는데요.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얼음이 거의 다 녹아버렸거든요. 근데도 튜더는 계속 얼음을 싣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운송 방법을 개선했죠. 얼음이 녹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톱밥이나 밀 껍질 같은 단열재로 얼음을 덮고 화물칸 문도 가급적 열지 않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도착 즉시 얼음을 보관할 수 있게 항구에다 아이스하우스를 만들어 뒀죠. 현지에 도착해서는 아이스크림이나 얼음을 넣은 칵테일을 함께 팔면서 얼음의 필요성을 어필했고요. 덕분에 얼음 손실률은 줄어들었고 더운 지역 사람들에게 얼음의 맛은 굉장히 짜릿하게 다가옵니다. 이때부터 튜더의 사업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막 엄청난 돌풍을 가져왔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얼음을 옮기느라 너무 많은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망하기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음을 싣고 쿠바로 가려다가 폭풍 때문에 뉴올리언스에 입항하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쪽 지역에서 튜더의 얼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튜더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고 나중엔 얼음과 아이스박스까지 같이 만들어 팔게 됐죠. 이때부터는 얼음을 집에서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는데요. 이 아이스박스의 인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영국의 여행기 작가 위니프리드 제임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아이스박스가 없는 미국인을 본 적 있는가? 이것은 미국의 상징이었다. 튜더의 얼음 사업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미국 전역에 얼음 열풍이 불었죠. 얼음 열풍이란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당시 얼음의 존재는 그만큼 대단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얼음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어요. 1833년엔 영국 영인 인도 콜카타로 얼음을 싣고 가는데 성공했죠. 무려 160톤의 얼음을 실어버렸는데요. 이 중 3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멀쩡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인도의 무지막지한 더위에 지쳐있던 영국인들에게 튜더의 얼음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1840년대에는 런던까지 진출했어요. 얼음 저장고와 상점을 만들어 운영했고 웬햄 레이크 아이스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얼음을 팔았죠. 이게 어느 정도로 당시에 인기였냐면요. 영국 빅토리아 여왕과 계약을 맺고 왕실에 얼음을 납품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튜더가 얼음 산업을 개척하고 여기에 경쟁자들까지 합류하면서 얼음은 당대 최고의 상품으로 떠오릅니다. 이 말은 얼음이 돈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얼음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계의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바로 냉장고죠. 현대인들에게 냉장고는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해주는 기계입니다. 당시엔 이런 개념이 없었지만 비슷한 제품이 1803년에 이미 나오긴 했었습니다. 버터가 녹거나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작은 주석통인데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지만 이게 식품 보관을 위한 최초의 냉장고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의 냉장고는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냉기란 건 열이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열을 제거하려면 열을 빼앗는 물질을 이용해야겠죠. 이건 냉매를 쓰면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넓은 의미에서 냉각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냉매로는 암모니아나 프레온, 메틸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이 있죠. 이 냉매를 이용해서 냉장고 안에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이런 냉매를 활용한 기술은 18세기부터 차곡차곡 쌓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냉장고 개발이 시작됐고요. 1830년 제이콥 퍼킨스를 시작으로 51년엔 제임스 해리슨이 증기압력 시스템을 이용한 냉장고를 만들었죠. 이후에도 수많은 발명가들이 냉장고를 개발했고요. 냉매도 다르게 써보고 냉각 순환 효율도 향상시키면서 점점 완성도가 높아졌긴 했는데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냉장고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냉장고는 비싸지만 얼음은 싸거든요. 이땐 철도가 대륙 곳곳에 깔리면서 쉽게 얼음을 소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는 크기도 엄청나게 크고 비싼 데다가 연료까지 넣어가면서 돌려야 하는 겁니다. 냉장고로 만드는 인공 얼음도 그래서 비쌌고요. 그나마 유럽에선 냉장고 수요가 있긴 했었습니다. 유럽에선 라거를 좋은 발효로 만들었기 때문에 겨울에 라거를 만들었는데요. 라거를 사계절 내내 먹기 위해서 냉장고를 활용했거든요. 아무튼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냉장고가 미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후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 1861년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미국 북부와 남부 간의 무역이 끊기게 됐는데요. 문제는 당시 미국 남부 지역이 북부에서 얼음을 받아 썼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끊긴 얼음을 공수할 길이 없으니까 그동안 외면했던 냉장고라도 가져와서 쓰기 시작했던 거죠. 비싸긴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 내에서 얼음 수요가 급증했는데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정도가 되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냉장고를 돌려서 얼음을 만들어야 했죠. 덕분에 미국인들은 냉장고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장티푸스입니다. 보통 얼음을 깨끗한 호수에서 조달하긴 했는데요.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때부터는 강이든 호수든 얼음이 있는 곳이라면 일단 가져다 팔긴 했었는데요. 문제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부터입니다. 19세기에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심각한 오염에 시달렸거든요. 특히나 장티푸스 문제가 컸죠. 물이 얼어도 균은 죽지 않기 때문에 천연 얼음을 먹고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들이 급증했거든요. 또 천연 얼음은 녹으면서 컵에 불순물 찌꺼기를 남겼죠. 사람들이 위생관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천연 얼음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반면 냉장고로 만든 인공 얼음은 좀 비싸긴 해도 일단 깨끗하다는 인식이 있었죠. 이때부터 천연 얼음은 설 자리를 잃어갔고 냉장고가 만든 얼음이 대세가 됩니다. 냉장고는 얼음을 위해 존재했죠. 자, 그럼 냉장고는 언제부터 식품을 보관하기 위해 썼던 걸까요? 사실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냉장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때부터 냉장고는 이미 무역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선박에다 냉장고를 넣고 이 냉장고에다 소고기를 실어서 날랐거든요. 당시 냉장고의 최대 단점은 크기가 크다는 건데요. 선박에다 싣는 거니까 크기가 좀 커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냉장선의 등장 덕분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텍사스의 소고기는 유럽으로 많이 수출됐죠. 살아있는 소를 싣고 가면 항해 중에 많이 죽기도 하고 2달 이상 배를 타야 하는데 이때 먹일 사료도 실어야 하잖아요. 때문에 소를 비싸게 팔아야 하는데요. 냉장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그냥 도축한 소고기를 실어서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해진 겁니다. 식품은 한번 상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상하지 않게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얼음을 통한 보존 방법과는 달리 냉장고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식품 보존에 최적이었던 거죠. 물론 당시 사람들은 이 좋은 걸 얼음 만드는 기계로만 취급했지만요. 19세기 후반엔 소고기뿐 아니라 과일 같은 식재료도 넣어서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일 소비야말로 냉장고 이전과 이후로 나뉘거든요. 과일은 수분이 많아서 금방 상하다 보니까 산지 근처에서나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냉장고가 등장한 이후로는 산지에 살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바나나가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열대 과일이 된 건 다 냉장고 덕분이죠. 바나나는 아주 빠르게 익기 때문에 열대 지역이 아니면 사실 먹기가 힘든데요. 바나나가 녹색일 때 따서 냉장선에 싣고 운송하면 도착할 쯤엔 딱 맞게 익거든요. 딸기도 냉장고 등장 이후 산지를 벗어나서 팔릴 수 있게 된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고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은 건 가정용 냉장고의 확산입니다. 가정용 냉장고 자체는 1895년 프랑스인 마르셀 오디프렌이 특허를 받고 1903년 시제품을 내놓으면서 등장하는데요. 이게 확산된 건 시간이 흐른 1930년대쯤부터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음식을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됐죠. 냉장고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과거엔 신선한 음식이란 부유층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요. 냉장고의 확산 덕분에 우린 계절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식재료를 즐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야말로 식탁의 혁명을 불러온 대단한 가전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가 국내에 보급된 뒤 엄청난 대결 구도를 일으키면서 경쟁해 왔는데요. 이 이야기는 시간상 냉장고 2편에서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